조계종 제15대 종정예야 중봉 성파대종사가 첫 교시로 청교와 화목, 중생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한국 불교가 한국 정신문화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가 1,6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최종 피해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의 울진 삼척 구호 성금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성금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의 국보 금동 3종 불감을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이 매입하고 대체 불가 토큰 NFT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문화재 NFT의 가능성과 명과 암을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 미남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보가 볼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재학생들에게 남은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동국 건학장학을 선보입니다.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 탐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6일 임기가 시작되는 조계종 제15대 종정예야 중봉 성파대종사가 첫 교시로 청교와 화목, 중생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임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불자와 세간의 지침이 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과 발전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 불교가 한국 정신문화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15대 종정에 추대된 성파대종사가 임기 시작을 앞두고 첫 교시로 상유 청규, 필수화목, 보리 군생의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언제나 청규, 규율을 따르고 화목하며 지혜로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청규라는 것은 질서라. 사회가 어떤 법이라. 말에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항상 잘 요긴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개개인이 다 성격이 틀리고 다 여러 가지 하니까 첫째는 화목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일종의 상구보리택이고 그 다음에 보리군생하라. 이거는 하와정생이라.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하고 내가 모범답게 해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 가르침 아래 모인 사부대중에게 첫 번째로 화목의 가르침을 전한 겁니다.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세간을 향해서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며 선한 마음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악랄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인간의 마음이 악하게 먹는 악심 거기래요. 인간의 마음은 아주 선심도 있고 아주 악심도 있는데 어느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래서 악심을 품어가지고 악심을 행사하게 되면은 코로나보다 더 남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개인이라도 전부 다 악심을 품지 말고 선심을 품으면 요새 봄바람과 같이 춘풍이래, 춘풍. 춘풍이 불면은 꽃이 피고 잎이 피듯이. 이사를 회통한 선지식으로 문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해온 성파대종사는 특히 우리 전통 문화에 높은 자긍심과 애정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이나 이런 건 또 소양이 많이 발달됐다 하니까 그런 건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통 문화에 있어가지고는 한치도 지금 나는 서양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대단히 우수하고 앞섰고 또 그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은 내가 확신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조금도 지체 없이 그 길로 계속 매진할 생각입니다. 좀 주지름은 말이겠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우리 민족 문화, 우리 정신 문화의 이런 신보 역할, 요걸 갖다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래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에는 국민 모두가 정부의 실천행에 집중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일침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 하거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것을 잘 봉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거든. 3살 문화도 알기는 쉽지만 7, 80 먹는 사람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정부나 저런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고 잘하는지 그 입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말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그걸 보고 있을 따름이지.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외에 깨달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매 질문마다 하심과 겸손을 보인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대종사. 오는 30일 추대법회를 통해 대중 앞에 나서게 되는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대종사는 종단의 상징을 넘어 종도들에게 더 가깝고 더 인자한 스승의 모습으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울진과 삼척 일대 산불 피해 규모가 1,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림 피해 조사가 이뤄진 면적이 아직 절반에 불과하고 가축 피해액도 포함되지 않아 최종 피해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 울진 삼척 9호 성금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이달 초 강원 동해안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경북 울진 지역 약 1,275억 원, 강원 삼척 지역 약 32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산림 피해 조사 면적이 이제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에 불과하고 가축 피해도 포함되지 않아 최종 피해 규모는 2천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 울진과 삼척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선사와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로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앞으로 힘드시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힘내셔서 얼른 삶의 터전이 복구되고 또 옛날처럼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빨리 오도록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화계사와 고운사, 부산 지역 비구니 모임인 화엄에도 어제 오후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의 산불 피해 구호 기금을 기탁했습니다. 화계사와 고운사는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기금도 각각 1,0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님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정치적 사항이고 피해자는 현실적 중생들의 아픔이니까 그 우크라이나 스님이 전쟁이 나자마자 귀국을 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성금 중 1억 원을 어제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관내 사찰도 많고 또 산림도 많고 뭐 관광자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사찰 전통문화 수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기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을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불자님들의 귀한 뜻이 우리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기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18일 울진 지역에 성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는 4월 1일 동해시청을 방문해 2차 후원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간송미술관이 경매에 내놨던 국보 금동 3종 불감을 가상화폐 투자자 모임이 매입하고 대체불가 토큰 NFT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져 불교계에서도 NFT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NFT가 무엇이기에 거액을 들여 국보를 매입했을까요? 그리고 불교 문화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준호 기자가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립니다. 간송미술관이 사상 처음 국보를 경매에 내놓으며 국보 문화재 관리에 대한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 모임 소속 56명이 일주일 만에 900 이더리움을 모아 국보 금동 3존 불감을 사들였습니다. 코인 이더리움의 시세 변동이 있지만 모금 당시 3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K옥션과 구두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컨스티튜션 다오가 미국 헌법 초판 인쇄본을 구매하기 위해 이더리움 4천만 달러, 한화 478억 원을 모금했지만 다른 헤지펀드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했습니다. 금동 3존 불감을 사들인 헤리티지 다오는 국보를 다시 간송미술관에 기탁했지만 문화계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국보나 보물이나 국가 유물을 외국에 반출했을 때 허가를 하지 않으면은 반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제정했던 것은 외국인이 소유권을 가진다든가 외국인이 산다든가 이런 거를 전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제정을 했는 건데,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 신기술이 우리의 미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이 안 돼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잭도시가 날린 최초의 트윗 NFT는 약 32억 원에 팔렸고 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2007년 5월부터 매일 그린 디지털 그림 모음은 한화로 약 77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러한 NFT를 왜 비싼 돈을 내고 사려는지 들여다보면 인기에 대한 소유욕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도 미국의 NFT 합작 법인을 세우고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SM과 JYP도 NFT 사업에 진출할 뿐 아니라 인기 방송 프로그램과 게임들까지 NFT를 접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에는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고요. 문화재 중심으로. 하지만 신중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이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문화재가 됐든 그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읽어 나가고 그걸 공유해가는, 그 가치를 공유해가는 하나의 커뮤니티 활동이기 때문에 불교계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해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덩달아 청와대 뒷뜰에 안치된 일명 청와대 미남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중한 성보가 단순한 볼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명 청와대 미남불로 불리는 경주 방영되자 석조 열애좌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일반인들도 미남불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청와대 직원조차 접근하기 힘든 청와대 관저 뒷뜰에 안치됐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약탈해 경주에서 현위치로 옮겨졌는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지역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지난 2017년 환지본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미남불이 주목받으며 환지본처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현장에 왔었을 때 신앙적인 값어치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그 고향으로 오게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은 대부분 다 적극 협조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불상을 안치할 정확한 원위치 파악이 힘들고 손상 방지를 위해 이동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예경의 대상인 성보인 만큼 청와대가 개방됐을 때 단순한 볼거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부터 권력자들의 희노애락까지 함께한 청와대 미남불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1913년에 일제강점기 때 서울로 올라온 그런 상이니까 당시의 역사적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그런 상이라는 점에서 또 역사적 의미가 있죠. 미남불이 향후 마련될 청와대 문화공간의 랜드마크이자 예경의 대상으로 남도록 관련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굴곡진 역사를 간직한 불상에 이야기를 입혀 불교 정신을 대중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미남불을 통해 청와대라는 공간과 경주를 잇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마련한다면 불교 문화의 파급력도 커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부처님도 원래 있던 자리와 연계 짓는 일종의
기본 스토리 라인에 대한 스토리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청와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소중한 우리 성보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 다가올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재학생들에게 남은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동국 건학장학을 선보입니다. 2학년부터 학년별로 10명씩 우수인재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인데요. 등록금 외에도 해외 탐방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건학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재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개선에 착수한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학교를 대표할 동국 건학장학을 신설했습니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10명을 선발해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성적 평균 평점 3.5점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국 건학장학 1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동국대는 새 장학제도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즈 장학처럼 학교를 대표하는 한편 불교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도 하고 기타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예정인데 물심양면으로 좀 지원을 하고요. 꼭 불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정말 불자가 되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길 바라는 거죠. 동국 건학장학은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탐방 프로그램과 진로 지원, 졸업 커뮤니티 구성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장학제도와 차별화를 뒀습니다. 특히 장학생 모임을 활성화해 향후 졸업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동국인의 사회 진출과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담았습니다. 해외 유수 대학을 갖다 탐방하겠다도 좋고 해외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내면 바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특정한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취업센터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동국 건학장학은 건학위 고문 자승스님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불교 인재를 배출해 사회에 공헌하자는 건학 이념과 맞닿은 겁니다. 불제자를 길러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지식인을 육성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자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학 이념입니다. 동국대는 이번 동국 건학 장학뿐만 아니라 지역 사찰이 지원하는 미래불자 육성장학, 동문 참여로 만들어지는 내리사랑 장학을 주축으로 동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실시합니다. 4월 21일부터 12월까지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이뤄지며 신청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의 최대 3박 4일간 동반 1인까지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올해는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려면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사찰의 코로나19 대응 근무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근무지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되며 병원 근무자는 재직 증명서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 울진 강원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성금 모금에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이목자님께서 77만 원, 삼보회와 익명의 불자님께서 각각 50만 원, 청우회에서 30만 원을, 유성철님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숙희, 김기남, 김유자, 박성여, 박수기, 이목자님께서도 10만 원씩 보시해 주셨습니다. 김명자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도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김재숙, 한유자님께서 20만 원을, 강숙희, 김경원, 김인옥, 윤수선, 정혜숙님께서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김윤경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도 성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